네, 힐링 공간 멘토링 톡톡에서 특히 그림 심리 이야기가 방송이 나간 후에 시청자들의 의견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소장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저희 4명이 그린 침묵화에 그때 각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정말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림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 맞죠? 소리 없는 언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리 없는 언어. 네. 이거 그래서 소장님 앞에서는 그림 함부로 못 그리겠어요, 진짜. 자, 오늘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수연 씨의 사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지난번에도 관심 있게 방송을 보고 아이에게 나무와 가족화를 그려보게 했는데 나무엔 나이테가 5개 정도 그려졌고 가족화에서는 유난히 자신의 손과 눈을 크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엔 어떤 심리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네, 사실 그 평가를 하기 전에 그림은 직접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설명만 듣고 얘기하기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네네. 참고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통 나무의 나이테는 3개 정도면은 창의력과 창조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5개 정도면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처요. 예, 예. 나이가 좀 많으면. 근데 그 나뭇잎이 무성하면은 대체로 창조력 내지는 창의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봐야 됩니다. 예, 예. 자신의 손과 눈을 크게 그린 건 왜 그렇다고 또 볼 수 있을까요? 눈이 큰 것은 재능이 많고 겁이 많고 라고 해석이 되는데 손이 크다라는 것은 손 모양이 주먹을 쥐었는가 펼쳤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주먹을 쥐었으면은 약간 방어, 공격 그런 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펼쳤으면은 관심을 달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네, 이번에도 역시 시청자 손현홍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가족이 서로가 다들 바빠서인지 예전보다 좀 말도 없어지고 남편은 저에게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서로 화를 자주 내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지금 저희 가족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림을 그려보면 마음속 심리를 알 수 있을까요? 또 침묵화를 그리는 방법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고 조언을 구하셨어요. 네. 네, 우선 약간 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것은 심리학자들의 그 기본적으로 내려가면은 그 모성애를 받고 싶거나 아니면은 부성애를 받고 싶을 때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네. 남자친구나 남편이 화를 낼 때는 모성애를 발휘하면 됩니다. 왜 화를 내는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쭈쭈 이렇게 해주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안아주면 괜찮아 하면서 우쭈쭈. 네네네. 아니, 뭐, 해결됐습니다. 꺾음도 괜찮습니다. 꺾음도. 그러니까 침묵화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달라고 물어보셨는데, 하셨는데 네, 침묵화는 말 그대로 말하지 않고 그려지는 거거든요. 5식구라면은 색을 5색깔을 한 사람씩 나눠서 가져서 그 색깔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한 도화지에 꽉 차게 자유화를 그려서 평가하는 방법을 가지고 침묵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꼭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이병희 씨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방송을 보고 난 후 우리 아이 그림을 좀 더 관심 있게 다시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유치원 참여 수업을 갔을 때 우리 아이 그림과 다른 아이 그림을 비교해 봤는데 주전에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그리는 거였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아이들의 그림은 밝은 톤이고 그림이 큰데 유독 우리 아이 그림은 검은색으로만 그려지고 그림도 작아서 걱정이 조금 됐습니다. 걱정되셨겠어요. 평소에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편인데 우리 아이 그림엔 어떤 심리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네. 평소에 활발한데 갑자기 그림이 작아지고 검정색이 많이 표현이 됐다면 이사를 가서 잘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활발해도 이사를 가면은 그 적응하는 그 기간에는 좀 우쭐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동네 그림을 보면은 뭐 그 아이의 그 심리를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동네 그림을 보면은 그 동네가 즐겁다, 내 마음의 고향이다 라는 것과
야, 이 동네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어떤 그런 그 막연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림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은 그 그림 속에 뭔가 그 심리와 아이의 그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서 정말 신기한데요. 그렇다면은 그 우리 동네라는 같은 주제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서 서로 그림을 좀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오늘 뭐 혹시 준비하신 게 있나요? 네. 예.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 위에 아이 그림하고 아래 아이 그림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죠. 네. 네네네. 네. 네. 우선은 나이 차이가 납니다. 오. 요 위에 아이는 6세 아이가 그린 거고 네. 아래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이 네, 표현이 잘 되어 있죠. 디테일하네요. 네. 학교도 그려져 있고 이 아이는 초등학생이라고 보면 되고 이 아이는 이제 유치원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초등학생은 학교도 그려지고 여기 우리 집이 여기 있고 그다음 마트가 많아요. 마트가 많다는 건 이 아이는 쇼핑을 자주 간다는 얘기예요.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이 아이는 동네 즐거움이 아마 마트 가는 즐거움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귀여운 그래서 아이네요. 계속 마트를 옆에 다 그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교회도 그려놓고 학교도 그렸습니다. 근데 학교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학교가 재미없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확실하네요. 네, 그림을 그리라 그랬는데, 동네 그림을 그리라 그랬는데 학교가 없다. 네. 가기 싫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기 싫다는 얘기.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한 경우는 동네를 그려놓고 자기 다리를 길게 그리면은 네. 가출할 확률도 높습니다. 아하. 네, 그렇습니다. 다리가 길다는 것은 멀리 떠나고 싶다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학교가 생략이 되고 주변 환경이 조금 우울하고 다리가 길면은 70-80% 가출할 확률이 있다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림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에게 동네 그림을 한번 그린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우리 소장님 마지막으로 네. 그 그동안 우리 아이의 속모함을 좀 잘 몰라서 고민이었던 부모님들한테 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끝으로 좀 조언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지금 게 동네 있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에는 다양하게 그려져 있고 하나에는 아주 줄만 많이 그려져 있는데 동네를 여름밤에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밤하늘에 별을 한번 세워보고 달을 보는 그런 추억의 시간을 가지면은 훨씬 더 그림도 밝아지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렇습니다. 경험을 좀 할 네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동네 그림을 그렸는데 그 집밖에 안 보이고 뭐 네. 내지는 좀 우중충하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네. 직접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되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네. 동네도 직접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면 네.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